임대주택 공고문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공고문은 글자 수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법률 용어나 행정 용어가 가득하다 보니 시니어 분들은 물론 젊은 분들도 읽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고문 안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신청 자격, 보증금과 월세 조건, 모집 세대수, 당첨자 발표일 같은 핵심 내용을 놓치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도 괜히 서류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도 신청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같은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단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 공고문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공고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 자꾸 헷갈리는 용어 풀이, 공고문을 순서대로 쉽게 읽는 방법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공고문이 아무리 길어도 이 부분만 보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임대주택 공고문은 길고 복잡하지만 사실 딱 5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만 체크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고령자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와 같은 소득 조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조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둘째, 모집 세대수입니다. 모집 물량이 10세대뿐인지 500세대인지에 따라 경쟁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곳은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 때문에 물량이 넉넉한 단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보증금과 월세 조건입니다. 공고문에는 평형별로 보증금과 월세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실제 부담해야 할 총 주거비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LH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이지만 일부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거나 현장 접수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첨자 발표와 계약 일정입니다. 발표 후 며칠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정을 놓치면 아무리 당첨이 되어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고문에서 자격, 세대수, 보증금, 월세, 신청 일정, 발표, 계약 일정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고문을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전문 용어입니다. 용어가 어렵게 적혀 있다 보니 실제로는 조건이 맞는데도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주 헷갈리는 용어 몇 가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환 이율. 공고문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전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 이율이 2%라면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내면 월세가 약 16,000원 정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둘째, 소득 기준 70% 또는 100%.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70% 기준은 350만 원 이하가 되는 식입니다. 숫자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가구 소득을 비교만 하면 됩니다. 셋째, 가구 원수 산정. 나와 같이 사는 가족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등재된 사람, 부양가족, 미혼 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서류상으로는 2인, 3인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예비 입주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존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는 대기자 명단을 말합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예비 입주자 번호가 수천 번까지 밀리기도 합니다. 다섯째, 장기 수선 충당금. 오래된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매달 조금씩 걷는 비용입니다. 공고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오래된 단지는 관리비가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공고문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공고문은 보통 수십 페이지에 이르다 보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순서만 알면 훨씬 간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4단계입니다. 첫째, 제목과 모집 대상 확인하기. 공고문 맨 앞에는 2025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처럼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신청하려는 유형이 맞는지, 고령자 특별 공급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집 대상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라고 되어 있으면 내 조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둘째, 자격 조건과 보증금 월세 확인하기. 공고문 중간에 나오는 표에는 자격, 형용, 보증금, 월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이 맞는지, 또 실제 부담 가능한 금액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월세만 보지 말고 관리비까지 포함해 총 주거비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모집 세대수와 경쟁률 예상하기. 모집 물량이 적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 번호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세대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조건만 맞는다고 지원하기보다는 물량이 넉넉한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빠른 입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신청 일정과 서류 준비 체크하기. 신청 기간은 보통 5일 정도로 짧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빙 서류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표일과 계약일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당첨되고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고문은 제목, 조건 금액, 세대수, 일정, 이 순서대로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임대주택 공고문 읽는 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공고문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5가지입니다. 신청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모집 세대수로 경쟁률을 가늠하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액을 따져보고,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을 놓치지 않고, 발표일과 계약 일정을 정확히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 안에서
자주 헷갈리는 용어들도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간단히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환 이율이나 소득 기준 70% 같은 표현이 이해되면 나에게 맞는 기회가 보이고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결국 공고문은 길고 복잡하지만 핵심만 빠르게 집어내는 눈을 키우면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문을 볼 때는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따라가 보세요. 어려워서 그냥 넘겼던 공고문이 이제는 내 기회를 찾는 문서로 달라질 겁니다. 끝으로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니어 주거 정보, 임대주택 신청 팁, 생활비 절약 노하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이 앞으로 내 집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